예, 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이제 오늘이 12월 31일이고 2021년의 마지막 회입니다. 그래서 저희 올해 한 해를 돌아보려고 합니다. 뭐 전시랑 뭐 판매된 작품들이랑 그런 것들을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뭐 인스타그램을 쭉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편할 텐데, 사실 제가 올해 그 SNS 계정 관리에 좀 변화가 있었어요. 기존에는 페이스북을 위주로 하다가 인스타그램은 뭔가 이렇게 포트폴리오 계정 같은 식으로 운행을 했었는데, 근데 페이스북에 이제 더 이상 유입되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리고 이렇게 보기도 되게 불편하잖아요. 옛날 거를 보려면은 막 트래픽이 걸릴 정도로 이렇게 쭉 내려가야 돼서, 제가 중간 정도부터는 그냥 인스타그램을 주로 하고, 보시면 이렇게 인스타그램에 있는 게시물들을 그냥 자동으로 페이스북에 공유를 하는 정도로만 페이스북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페이스북에는 판매 소식을 주로 올리고, 인스타그램에는 그냥 포트폴리오 전시 소식 같은 거를 주로 올렸었는데, 중간부터는 이제 통합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복잡한 게 있는데, 일단 올해 한 해 판매된 작품들을 쭉 보면은 총 286점의 작품이 이제 판매가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수치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게, 제가 좀 되게 정신이 없고 나름 정리를 한다고 정리를 했는데, 근데 아마 누락된 것들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아무튼 이 이상은 제가 까먹은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제가 확인한 바로는 올해는 286점의 작품이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스타에 이런 거를 조금 너무 많이 판매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다 올리는 게 좀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제가 이틀에 한 번, 많아도 하루에 한 번만 인스타에다가 업로드를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막 어쩔 때는 하루에 막 네다섯 개씩 올리게 되고 그런 경우들이 생겼습니다. 왜냐면 제가 기억을 못 할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판매 소식을 공지를 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때마다 다 기억을 못 하기 때문에 사실 인스타그램에 판매에 대한 내역을 올리는 게 그냥 제가 기억하려고 올리는 게 굉장히 커요. 네. 때마다 이렇게 판매 폴더를 관리하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근데 그건 마저도 좀 이렇게 밀리다 보니까 좀 복잡해졌다. 뭐 그렇게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이게 1월 2일 날 올라온 게시물인데요. 이때는 제가 12월부터 1월까지 초에까지 걸쳐가지고 플라스틱 블루 전시를 진행 중이었어요. 네, 저는 아직까지도 굉장히 뜻깊은 전시였다고 생각을 하고, 뭐 지금 기준으로는 이때 있었던 플라스틱 블루 작품들은 모두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이때 YTN에서도 이렇게 취재가 왔었고, 자, 그런 다음에 2021년의 초에는 요 150호 작품을 미국으로 보내면서 그 뭐야, 좀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 정도 크기의 작품은 해외로 보내게 되면은 비용이 되게 많이 들잖아요. 근데 제 예상보다는 조금 적게 나오긴 했는데, 그래서 항상 작품을 보내고 이제 해외랑 협의를 할 때 그 운송비 때문에 좀 이렇게 최종적으로 이렇게 결렬이 된 적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무튼 처음으로 이렇게 대형 작품을 보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뭐 이게 별로 안 커 보일 수도 있긴 한데, 제 개인전 와보신 분들 보시면은 거기 있던 제일 큰 작품 있잖아요. 그게 요 크기 작품입니다. 실제로 보면 되게 클 거예요. 그래서 요때는 제가 뭐가 판매됐다라는 걸 올리지는 않고, 이렇게 그냥 전시되어 있는 이제 작품들 그런 것들을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요때 있는 판매된 것들은 제가 지금 다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근데 어쨌든 사실은 이제 지금 여기에 있는 작품들도 거의 모두 판매가 됐습니다. 사실 이번 올해까지는 이렇게가 가능했는데, 사실 내년에도 뭐 제가 이렇게 300점 가까이 작품을 판다 그러기는 사실은 불가능해요. 왜냐면은 올해까지는 제가 이렇게 많이 판매할 수 있었던 이유가, 예전에 있었던 작품들이, 제가 남은 작품들이 있잖아요. 그 작품들이 있어서 이게 가능했던 건데, 현재는 옛날 거나 아무튼 쌓아둔 작품이 거의 없고, 제가 1년에 할 수 있는 작품의 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그러니까 2022년부터는 절대로 올해만큼 작품을 판매를 할 수는 없습니다. 네. 아무튼 그 와중에 요 작품은 지금 아직 남아 있네요. 요 작품은 있고 그냥 어쨌든 여기 있는 작품들은 대부분은 판매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플라스틱 블루 아무튼 요렇게 끝나고 난 후에도 이렇게 어, 기사화도 되고 네. 여기 어린이 기자 제가 여기 영상도 올렸었죠. 자,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서울환경연합에 기부도 실제로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요 블랙 작품도 아직 남아 있네요. 그리고 2월 달에 한국 그룹쇼라고 해가지고 프랑스 조야나 갤러리에서 네, 전시를 했었습니다. 이때 뭐 하영은 작가님, 그리고 양현준 작가님, 지연정 작가님, 제이킴, 강준석 작가님, 이윤성 작가님, 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요때까지만 하더라도 지금만큼 엄청난 열풍이 아니었어서 지금 작품 되게 구하기 힘드신 네, 그런 작가님들하고 같이 전시를 프랑스에서 했었습니다. 실제로 실물 작품을 보낸 전시였어요. 이윤성 작가님. 같이 전시했었던 강준석 작가님 작품도 제가 좀 구해보려고 했는데 너무 인기가 많으셔서 구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여기 지금 프랑스 조야나 갤러리에서 실제로 DP하고 했었던 그 영상입니다. 요 강준석 작가님 요 작품 저도 갖고 싶었는데 이게 작품이 마음에 들면 바로 사야 돼요. 이게 나중에 또 좋은 기회가 오겠지만 잘 안 오더라고요. 자, 그리고 요때는 생기고 나서 지금까지도 굉장히 핫한 여의도 그 더현대에 안에 있는 메이린 피부과에 요 2월 달에 이 작품을 설치를 했었네요. 요때 코로나 때문에 밖에서 줄을 오래 기다리느라 되게 추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랑미술제에 참가를 했었는데요. 아트스페이스 H랑 화랑미술제에 참가를 했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 아트스페이스 H 관장님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우리는 전시를 하면은 그래도 작품도 잘 팔리고 하는데 희한하게 제가 요 근래 몇 년간 작품이 하나도 안 팔렸던 페어가 요 페어가 유일했어요. 그래가지고 와 신기하게 왜 우리는 같이 페어를 나가면 잘 안 될까 그런 네,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 합동 전시를 했죠. 제 와이프 조정원 작가님이랑 러브도트 전시를 했었습니다. 강남에 있는 갤러리 다운에서 했었는데 요게 요런 작품들이 이렇게 결과물만 보고 보면은 어 되게 어렵지 않아 보이지만 사실 요거를 기획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면은 조정원 작가님이랑 제 작품이랑 굉장히 상반되는 작품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면 어울리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던 네, 그런 전시였고 굉장히 반응이 좋고 지금까지도 많은 분들이 되게 좋아해 주시는 작품입니다. 자, 그리고 요때 부산에서 블루 아트 페어를 했었네요. 네, 호텔 아트 페어, 블루 아트 페어를 해서 네, 이런 작가님들하고 저는 작품을 많이 참여하지는 않았었고 이렇게 소소하게 참여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인사동 갤러리 H에서 또 전시 단체전을 했었고요. 6월 달에 여기 인사동 갤러리 H에서 전관에서 제 개인전이 2주 정도 진행이 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오롱의 시리즈랑 콜라보를 했었죠. 네, 그래서 그 영상도 제가 올려드렸었고 그런 다음에 부산국제화랑 아트페어에도 자작나무로 참여를 했었습니다. 어, 잠깐만. 여기 부산국제화랑 아트페어. 맞네요, 맞네요. 여기 밤화 때 이렇게 참여를 했었고, 이게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근데. 아마 내가 안 갔었나? 하여튼 그렇고요. 네, 요거는 그 러브도트 작품. 이런 것도 되게 예쁘게 잘 나왔던 작품입니다. 요거는 매거진 Q에 4월 호의 표지 작가로 선정이 되어서 4월 달에 이렇게 한 거고요. 요거 참
책 표지가 참 예쁘게 나왔어요. 저도 돈을 주고 몇 권 더 샀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 바마에서 판매가 됐었고요. 이 작품이 2018년도 작품인데 제가 굉장히 요 좀 옅은 푸른색의 작품이 되게 잘 나왔다라고 생각했던 작품인데 아무튼 요때 판매가 되었습니다. 이 작품도 판매가 됐었고요. 어, 요게 처음에 발표했을 때 괜찮나 싶었는데 요 도상으로 다른 데에서 막 이렇게 의뢰도 오고 그랬어요. 그 소피텔의 작품 제안을 할 때 거기서 딱 요런 작품으로 해달라고 해서 제가 작품을 해서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시리즈 화보 촬영도 이렇게 했었죠. 이렇게 메이크업도 받고. 네. 그리고 부산 퀸즈 갤러리에서도 이렇게 전시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 이광기 대표님이 운영하시는 끼 스튜디오에서 하는 그 월드비전 자선 경매쇼가 있었죠. 여기다가 출품을 해서 저는 제가 받은 금액 전부를 네, 월드비전에 기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작가는 절반을 기부를 하는데 저는 그냥 100%를 기부를 했습니다. 이 작품은 미국으로 갔었고요. 이 작품 제가 2019년에 했는데 이게 실제로 보면 정말 예쁜 작품이에요. 이게 이 한 터치가 정말 잘 나온 작품인데 아무튼 이 작품도 그때 주인을 찾아갔었습니다. 이건 2015년 작품이고 제 작품 중에서 굉장히 드물게 아크릴로 되어 있는 그린 작품인데 이 작품은 지금 현재 갤러리 자작나무에 소장이 되어 있어요. 갤러리 자작나무에 소장이 되었는데 얼마 안 있다가 이 작품을 구매하고 싶다는 연락들이 해외에서 몇 번 이렇게 왔었습니다. 아무튼 뭐 지금은 사실 좀 그리기 힘든 그때의 감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이거는 지금 그리는 거랑 좀 그 방법도 좀 달라요. 예, 그렇게 그렸었던 작품인데 음, 저는 되게 좋아하는 작품이에요. 제가 이거를 지금 작품을 다 말씀드리기는 힘들 것 같은데 이 작품도 좀 2016년에 했었던 작품인데 네, 다원에 소장이 되었었고요. 이 작품은 아트 아카시아를 통해서 미국으로 갔습니다. 이 작품은 제가 아주 몇 작품에만 썼던 은색이 들어가 있는 작품이에요. 네, 지금 은색을 이때 몇 번 쓰고 지금은 잘 안 쓰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어, 이 아트 아카시아 여기가 저랑 굉장히 오랫동안 일을 했었고 가장 신뢰가 많이 쌓여 있는 갤러리였는데 올해 문을 닫았어요. 네, 좀 안타깝습니다. 제가 하반기에는 거의 작품을 못 보내줬어요. 근데 거의 그래도 꾸준히 제작품 거래를 계속 했거든요. 근데 저 이외에 다른 작가들의 거래가 좀 신통치 않았던 건지 운영이 좀 어려워져서 그런지 좀 네, 문을 닫았습니다. 좀 아쉬워요. 저랑 가장 오래 같이 일을 했었던 갤러리였는데 언젠가 다시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도 그래도 작품을 음, 꽤 많이 지금 몇 점 이상 거래를 했거든요. 아무튼 그래도 다른 작가들 작품도 많이 팔아야 그게 유지가 될 테니까. 아무튼 요 작품은 홍콩으로 갔고요. 요 작품도 같이 홍콩으로 판매가 되었었습니다. 요런 도상도 조금 그 뭐라고 해야지? 흔치 않은 제 작품 중에 그런 작품이죠. 요 작품은 굉장히 오래 그렸었던 작품이었는데 요 작품 이거 요 작품의 스토리도 얘기하려면 긴데 아무튼 굉장히 많이 그린 그림입니다. 그리고 시리즈 티셔츠가 이렇게 나왔었죠. 이거는 이사 오기 전에 그 전에 작업실에서 했었던 거고 요거는 아트 컨티뉴에서 이제 장정우, 송진욱, 백공 작가님이랑 같이 했던 전시였고요. 그리고 요 시리즈 영상 그때 찍었었죠. 네, 이때 이렇게 막 메이크업 하고 막 작업실에서도 찍고 이렇게 밖에서도 찍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길 가던 사람들이 뭐야 메이크업하고 있고 카메라 있네 연예인인가 했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연예인이 아닌 것 같은데 이랬을 겁니다. 아무튼 영상도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졌었고요. 그리고 이 아트 컨티뉴 전시 때 이렇게 그림이랑 이렇게 티셔츠도 같이 제작을 했었던 전시였습니다. 그리고 콜라스트에서 이 해피바라기 전시를 해서 이렇게 아주 작은 작품을 하는 해피바라기 전시를 했었고요. 그리고 조용아트 서울을 했었습니다. 또 비슷한 시기에 아트 부산도 했었고요. 그래서 아트 부산 때 이렇게 전시를 해서 그때 그래도 꽤나 많은 작품들이 판매가 됐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리고 이 조용아트 서울 때도 조용아트 서울이 작품이 판매가 많이 됐었죠. 요 백호 작품이랑 요런 거랑 조용아트 서울은 요 작품 빼고 요 작품 해서 거의 다 판매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백호 작품이랑 요 플라스틱 블루가 나중에 판매됐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요 두 개 빼고는 거의 다 판매가 됐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제 기억에 음 6월 달 정도부터였던 것 같아요. 조용아트 서울 정도쯤부터 뭐랄까 굉장히 미술 시장에 이렇게 뭔가 폭발적인 관심 때문에 저도 갑자기 작품이 좀 너무 많이 판매가 돼서 좀 약간 힘들었던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올해 해외 쪽 판매와 그런 활동을 더 넓힐 생각이었어요. 근데 국내에서의 소요가 너무 많아져서 약간은 제 그 생각과는 다르게 흘러갔다. 그러니까 제가 해외에다가 작품을 지금도 못 주고 있거든요. 달라는 요청이 계속 오는데 아무튼 뭔가 계속 국내에서 작품을 요구를 많이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뭐 일을 줄이고 싶기는 하지만 다 제가 어려웠을 때 같이 했었던 대표님들이라서 뭐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작품들이 이렇게 제가 다 설명드리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렇게 판매될 작품들이 주인을 찾아갔었고요. 이 작품은 네, 독일로 판매가 됐었던 작품입니다. 옛날에 제가 독일 페어에 가져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온 작품인데 결국엔 다시 네, 독일로 갔어요. 자, 그리고 이거는 갤러리 세인과 같이 대구 인터블고 호텔에서 전시를 해서 이게 벌써 5월 달이었군요. 자, 이 작품도 아트 아카시아를 통해서 미국으로 판매가 되었습니다. 라이언 스푼이라는 굉장히 행복한 가정에 판매가 된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 작품도 미국으로 판매가 됐었던 작품이고요. 플라스틱 블루도 이렇게 추후에 조금씩 판매가 됐었습니다. 이 작품은 그 부산의 LCT에 꼭대기층에 이렇게 아트샵이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판매가 됐었던 2015년도 작품이에요. 그리고 뭐 이렇게 좀 이 작품은 제가 2016년에 했었던 작품인데 굉장히 강렬하고 막 그래가지고 저는 되게 좋아하는데 사람들이 소장을 하지 않았던 작품인데 이 작품도 결국에는 어, 여기 소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람들이 푸른색을 하는 작가, 뭐 제가 푸른색을 주요로 많이 쓰긴 하지만 이런 많은 색을 쓰는 작품들도 좋아해요. 근데 그 전까진 사람들이 막 그렇게 국내에서는 반응이 없었는데 아무튼 요런 작품들도 좀 사랑을 받게 되었다. 이건 뭐였죠? 그 다음 갤러리에서 그러니까 다음 온라인에서 작가 소개를 해주는 그런 페이지였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그 두 번째 그림책 이거 펀딩을 했었죠. 그래가지고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펀딩에 도와주셔서 두 번째 책을 만들고 첫 번째 책도 재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그 미국에서 커미션 제의가 와가지고 했었던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주문 제작을 해가지고 요거랑 요거 이렇게 두 점을 주문 제작해서 제가 제작을 해서 보냈었던 작품이에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7월 달에 고요한 곡선 전시가 있었죠. 제가 했었던 개인전 중에서도 가장
제가 진짜 '작품이 잘 나왔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전시였는데 실제로 찾아주신 분들도 굉장히 좋아해 주셨어요. 실제로 보면 정말 훨씬 더 좋은 전시였었습니다. 좀 못 보여드린 분들에게는 좀 아쉬울 만한 정말 좋은 전시였어요. 그래서 뭐 전시 중에도 작품들이 많이 찾아가기도 했고 어 후에도 많은 작품들이 주인을 찾아갔는데 요 작품이 실제로 전시장에 오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고 그랬거든요. 저도 굉장히 자신 좋아했고 근데 요런 작품은 나중에 전시장에 딱 그 자리에 걸려 있지 않으면 이미지만 보고는 고르는 사람이 사실 없어요. 이거 진짜 실제로 보면 정말 멋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작품들이 좀 아쉽습니다. 실제로 보면 진짜 좋은데. 그러니까 실제로 전시 때도 저 작품을 보고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작품들이 네, 찾아갔었고 이 전시 중에 또 이렇게 닥스 브랜드랑 또 전시에서 화보 촬영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화보 촬영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뭐 전시가 종료가 되었습니다. 요 작품도 미국으로 네, 판매가 됐었습니다. 닥스 네, LF몰에 이렇게 보정된 사진이 올라왔었고요. 이 작품도 예, 미국으로 판매가 됐었던 작품이네요. 그리고 플라스틱 블루도 이렇게 중간중간 하나씩 다 결국에는 야금야금 판매가 다 되었습니다. 요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소피텔에 들어간 작품이에요. 예, 이렇게 금색과 파란색에 흘러내리는 도상을 해서 이 작품도 소피텔에서 그 커미션 한 작업이고요. 예. 그러니까 소피텔에서 직접 의뢰를 받았다는 게 아니라 그 중간에 이제 가나 아트를 통해서 예, 들어간 작품입니다. 요러한 굉장히 특이하게 한 제 작품 중에서 이렇게 아크릴과 유화 작업을 같이 한 요런 작품도 소외받고 있었는데 예, 소장을 해주셔서 되게 감사했었고요. 요거는 아트앤에셋을 통해서 판매가 됐었던 작품입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작업실 이사를 했죠. 지금도 이 작업실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 네, 뭐 너무나 감사하게도 저를 아껴주시는 많은 분들 덕에 이렇게 좋은 작업실을 얻어서 지금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홍콩 어퍼 더블에 이렇게 참여를 했었죠. 그래가지고 여기서도 작품들이 많이 판매가 네, 됐었어요. 아, 맞다. 홍콩에 연락해야 되는데 연락할 걸 깜빡했네요. 자, 이렇게 홍콩 어퍼 더블 전시를 했고요. 자, 그리고 9월 달에 또 조정원 작가님과의 2인전을 했습니다. 우산이 되어줄게 전시를 해서 요렇게 요게 메인 이미지가 됐죠. 그래서 요것도 우산이 되어줄게 내일도 같이 놀자라는 작품과 콜라보 작품하고 또 개별 작품들 이렇게 해가지고 전시를 했고 반응도 실제로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이 작품은 아트비트 갤러리 개관전 아니 컬러비트 갤러리 개관전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요거 다 언급드리긴 힘들고 그냥 쭉 올리고 요거 뭐야 예, 요 같이 했었던 우산이 되어줄게 작품도 소장이 되었었고요. 요거는 홍콩 예, 판매가 되어서 컬렉터 분에게 걸려있는 작품이고 예, 요 작품은 아티비트 그 고요한 곡선 전시 메인 작품이었는데 어, 이것도 판매가 되었어요. 이게 그 집에 예, 설치되어 있는 모습인데 집이 굉장히 멋있죠. 예, 근데 작품이 굉장히 잘 어울려서 예, 좋았습니다. 그리고 요 작품은 제가 딱히 이렇게 발표를 어떻게 할까 말까 했던 작품인데 아무튼 그 요즘에 되게 열풍인 착한 갤러리로 가서 판매가 된 작품입니다. 그리고 여러 작품들이 있고 중간에 이제 제가 차를 바꿨었죠.
자, 그런 다음에 올해 마지막 개인전이었었던, 그러니까 두 번 개인전을 한 거죠. 아까 했었던 고요한 곡선이랑 바람의 옆자리, 예, 개인전을 그 대구에서 진행을 해서 어, 실제로 전시했었던 모든 작품들이 한 작품 빼고 다 솔드아웃이 됐었습니다. 그렇게 됐었고, 뭐 이 작품이 첫날에 나가고 다른 작품들도 네, 대부분 다 주인을 찾아가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김자의 한지민 작가님과 같이 두 방문객이라는 김희진 장편 소설과 연계되는 그런 전시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 작품도 굉장히 실험적으로 했었던 작품인데 이 작품도 착한 갤러리를 통해서 소장이 됐어요. 착한 갤러리에서 저희 실험적인 작품들을 되게 좋아해 주셔서 네, 되게 감사했었습니다. 이 작품 굉장히 예쁘게 나왔다고 생각한 작품이었는데 온 개인전에서 그때 판매가 됐었고요. 이 작품 2016년에 썼던 작품인데 이렇게 오픈 갤러리를 통해서 소장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색을 많이 쓰는 뭔가 초창기 때 작품이라고 해야 될까? 뭐 그런 작품입니다. 그리고 여러 작품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콜라스트에서 추상견이라는 전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여기 지금 있는 것들은 다 어떻게 소장이 된 작품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구 아트 페어를 했었죠. 대구 아트 페어 때도 어, 대부분의 작품 요 두 작품 빼고 예, 모두 소장이 됐어요. 이 작품이나 뭐 여기 있는 작품들 네, 모두 다 소장이 되었었습니다. 이 메인 작품도 소장이 되었고요. 이런 재미있는 컬러풀한 작품도 소장이 되고 네. 요거 되게 예쁘죠? 요거 굉장히 저 잘 나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요 작품도 그때 아트스페이스 H를 통해 소장이 되었었고 요 작품이 뭔가 트래픽이 많이 몰려가지고 좋아요가 1200개가 넘었더라고요. 네, 이것도 그때 우산이 되어줄게 2인전에서 판매가 됐었던 작품입니다. 그리고 피토가든 전시를 얼마 전에 진행을 갤러리 세인에서 했었고요. 요거는 얼마 전에 진행했었던 노들섬에서 아트 토큰 카르츠 전시 요 전광판에 이렇게 나왔었던 거고요. 아, 그래. 카르츠 전시에 판매된 작품들 아직 안 올렸군요, 제가. 음, 그리고 우산이 되어줄게 요 작품은 네, 정말 인기가 좋아요. 피토가든 전시에서도 요 작품이 소장이 됐었고요. 그때 그 사신분께서 첫 컬렉팅이라고 하셨나? 뭐 그랬었던 것 같아요. 요 작품은 제가 대만에 처음 아트페어에 참가를 했는데 이 작품도 그렇고 아트 타이페이에서 네, 그래도 좀 좋은 성과가 있어서 요 작품들도 다 대만에서 판매가 된 작품입니다. 아, 그리고 요 작품이 이제 2009년에 무려 12년 전에 했었던 저의 자화상 같은 작품인데요. 이 작품이 독일로 판매가 되었어요. 결국에 그렇게 가네요. 자, 그리고 아트 토큰. 저의 첫 NFT 작품. 저의 이제 파랑색과 반대의 법칙에 대한 것들이 사실은 원래 원화와 디지털로 완성이 되는 작업의 개념인데, 그거를 이렇게 드디어 선보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LG에서 후원을 받아서 실제 이런 디스플레이를 후원을 받고, 이 디스플레이랑 같은 사이즈로 제가 캔버스를 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실제 NFT 작업을 했고, 이 핸드폰을 통해서 이것이 다시 또 반전되는 장면을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때가 그래도 코로나가 조금 그런 규제가 완화되는 때여서 그래도 많은 분들이 와서 전시를 보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요 작품들이 요렇게 보면 다시 반전돼서 보이잖아요. 요게 저의 반대 법칙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전시라고 생각합니다. 요거는 얼마 전에 아트 타이중에서 한 전시고요. 요게 얼마 전에 행복 고도아트 갤러리에서 행복 나눔 33만 원 전 전시를 한 거였는데 요때 제가 한자원면을 출품을 하고 요거는 판매가 돼서 원래는 수익금의 3만 원을 기부를 하는 건데 저는 제 수익금하고 제 사비를 더 보태서 65만 원을 제가 이렇게 기부를 했습니다.
근데 되게 그동안 후원을 못 받아서 힘드셨다고 했는데 제 후원 때문에 너무 큰 힘이 되었다고, 네, 좋아해 주셔서 저도 되게 뿌듯했었던 일이었습니다. 요렇게 계속 이제 작품들이 소장이 되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서울 아트 쇼와 이제 경주 아트 페어를 진행을 했었죠. 서울 아트 쇼는 어 결국에는 제가 5점 전시를 했는데 5점이 모두 판매가 됐어요. 네. 전부 다 판매가 됐었고, 경주 아트 페어는 크게 성과가 있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그래도 전시가 끝나고 나서 지금 제가 아직 인스타에 안 올렸거든요. 요 작품이랑 또 하나 작품이, 네, 더 판매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작품들이 판매가 됐고, 이때 제가 연말이 지날 때까지 이걸 다 올려야 되는데 하는 생각에, 이때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인스타 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은 게시물을 너무 많이 올리면 인스타에서 싫어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때 보면은 좋아요가 막 600개, 800개, 막 400개, 막 500개 막 이런 식으로 찍히잖아요. 근데 막 1000개도 찍히고 막 이러는데, 제가 이때부터 너무 많은 게시물을 올렸거든요. 근데 왜냐면은 이게 너무 밀리는 거예요. 소식을 올려야 되는 게. 그러다 보니까 조회수가, 그러니까 좋아요 수가 확 떨어집니다. 왜냐면 이제 사람들에게 보여주지를 않으니까. 여튼 근데 아직도 사실은 올해 판매된 작품들 그거를 다 못 올렸어요, 아직. 내년에 올해만큼 판매가 되지는 않을 거니까 좀 여유 있게 인스타그램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작품도 제가 아트스페이스 H에서 예전에 2019년에 했었던 전시의 메인 작품이었는데, 약간 색다를 수 있을 텐데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작품이에요. 근데 아무튼 이 작품도 갤러리 세인을 통해서 주인을 찾아갔고요. 이 작품하고 이 작품은 아트비트 갤러리를 통해서 또 주인을 찾아갔었고, 그렇습니다. 이 작품은 프랑스 조야나 갤러리에 소장이 됐고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는데도 이렇게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무튼 올 한 해 많은 분들의 사랑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잘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앞으로 더 잘하고 더 열심히 하는 그런 작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 유튜브도 계속 이렇게 좀 봐주시는 분들에게도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전시회 찾아주시고, 이렇게 작품도 소장해 주시고, 소장해 주시지 않더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즐겨주시고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시는 많은 분들에게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작가라는 거는 혼자서 살아남는 게 아니라 많은 팬과 도움을 주시는 분들 덕분에 있을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작업을 하고 있고 그만큼의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민년인가요? 예, 호랑이 해에도 실망시켜 드리지 않는 좋은 작품을 여러분들에게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작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월 초에 또 계속해서 일정들이 있는데요. 그런 일정들도 제가 SNS와 유튜브에도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많은 분들, 저에게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새해에는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